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한미가 3월 13일 0시를 기준으로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해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으로 펼쳐지며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미는 4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전국급 연합연습을 부활시켰고 FS에 연계해 이달 말께 미 핵추진 항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한 것으로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양국 정상 셔틀 외교 복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한일 안보대화,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재개, 인도태평양 전략추진협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등 군사 분야 협력에서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새 출발, 겨울 지나 벚꽃 개화라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국방 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연습 자유해방패를 전후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훈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1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연합훈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14일 작년 진수된 중국의 제3호 항공모함 푸젠함이 계류 테스트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첫 항해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푸젠함에 대한 계류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류 테스트 단계를 넘어 항모의 추진력, 통신, 항법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항해 테스트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중국이 올해 양회 기간 대만 수복과 관련해 무력 사용보다는 교류에 더 방점을 찍는 접근을 하며 온건하고 신중한 어조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양회 기간 나온 대만에 대한 비교적 신중한 발언은 그의 양안 정책 기본 기조를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14일 미국 무인기와 충돌해 무인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무인기에 충돌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미군 무인기가 접촉 없이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추락의 원인을 드론으로 지목하고 Su-27 제트기가 미국 항공기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러 공군기의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러시아의 국가적 존망이 달린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푸틴 대통령은 부랴티아에 위치한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서방이 러시아를 해체시키려 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다로 조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14일 미국 방위 산업체인 노스럽그러먼과 일본 중공업 회사인 IHI가 다른 인공위성을 공격하거나 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럽그러먼의 상용위성에 엔진을 공급해온 IHI는 노스럽그러먼이 새롭게 선보일 감시위성에 영상 분석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며 IHI의 기술은 감시위성이 적도상공 약 36,000km의 궤도인 정지궤도에 있는 수상한 위성에 접근해 영상을 촬영하고 지상에 보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인도 방문 중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달 20일 인도 외교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새 계획을 밝힐 것이며 새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등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나라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13일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자유해방패 훈련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을지 프리덤 실드 때 컴퓨터 모의 방식에 의한 연합지휘소 훈련과 병행해 야외 기동훈련을 감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전을 가상한 전국급 야외 기동훈련이 기본이다. 종전과 달리 일부의 방어 연습을 없애버리고 2부인 공격 연습만 한다며 전대미문의 전쟁 연습이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운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침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를 힘으로 기어이 압살하려는 호전 세력의 극악한 모험적 흉계의 산물이며 명백히 우리에 대한 전면 도전이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도발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군량미를 방출하고 중국에서 60만 톤의 식량 확보 지시를 내렸다고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15일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무역 일꾼들이 군량미를 민간에 풀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말했다며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강군 건설을 최우선으로 삼는 북한이 군량미까지 방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0위안의 식량 확보비 객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는 무역상들에게 쌀과 밀, 옥수수 등 6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이 16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딸 김주혜를 데리고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은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혀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유해방패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기간인 9일부터 12, 14, 16일 무려 4차례에 걸쳐 전략 순항 미사일, SRBM, ICBM 등 11발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8번째며 이번 잦은 도발은 자유해방패 훈련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평가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을 기점으로 1년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세로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를 함락할 것이란 당초 전망은 한참 빗나갔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로 평가받던 러시아군은 많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해방을 명분으로 침공을 했지만 사실상 얻은 것보단 잃은 것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강화되고 신냉전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우리나라는 양분된 구도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자유의 방패 훈련, 한일 정상회담 등 자유동맹 국가들의 결속이 가속화됨을 견제하기 위해 연일 대응 도발에 발악을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춘분기에 더욱 가중될 것이고 연일 내부 결속 및 자유우방국 견제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으로 북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막무가내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는 묘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무자비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 외교 전략에 머물러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한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든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나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열세한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가치하는 우방국들과 결속해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임을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신냉전 구도가 격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를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미래를 위해 통큰 결단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현명했고 지는 것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